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죠.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속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핵심만 전달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남길 바라고 또 제 인생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로 44살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는 40 넘고서야 깨달은 자존감의 원리입니다. 네, 자존감 이야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자존감이 떨어졌다고는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이걸 해, 저걸 해, 이걸 하면 돼 라는 이야기들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간단히 3가지인데요. 3가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로 이제 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네, 방송에 노출된 것은 한 7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했죠. 13년 동안 국내 유수의 매거진에서 이제 에디터와 디렉터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도 동안 한 9년 동안 제가 책을 10년 동안 9권을 썼네요. 그래서 작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송에서 이제 방송인으로도 활약을 높이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강연자라는 직업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 또 제가 글 쓰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늘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존감이 넘쳐 보인다, 자신감이 항상 차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저렇게 많은 성취를 했고 단 한 달도 제대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저를 더 어떻게 하면 멋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심하면서 저는 정말 워커홀릭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보다 어쩌면 저보다 대학 입학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거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고백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4, 5년 전에 누군가가 저 한참 방송활동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정은아, 너 지금 행복해?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이유 없이, 방향 없이 그저 성취에만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심했을 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쇼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려는 사람들일 것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준비가 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정말 나다움이 없다면 행복과는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미 겪어온 시간이 그렇고 여러분도 어쩌면 이 시간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하게 자존감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남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고민이 될 때 다들 어떻게 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이제 조금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것들을 참고할 때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에서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지금 불편한 게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고 지금 지쳤는지 그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남들한테 무엇을 나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야, 됐어, 하지 마. 야, 그건 너한테 안 어울려. 아유, 너무 그건 위험 부담이 높잖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조언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을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할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결정을 하죠.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난 그걸 하려면 좀 능력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하면 내면의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명상을 하고 왔던 장소인데요. 저는 저렇게 공부방 한쪽 구석에 이제 뭐 명상할 때 쓰이는 도구들과 조명을 예쁘게 설치해 놓고 하루에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아무 전자기기도 접촉하지 않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딱 조용한 15분을 가집니다. 일찍이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기 홀로 고요히 방 안에 있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요. 여러분 혼자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십니까? 혼자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5분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발견되는 것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향이고 우리 내면에 지금 필요한 어떤 작용들,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조용한 15분, 하루에 2번 이렇게 주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실 거예요. 원래 삶은 고통을 포함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불과 3년 전에도 고통에 막 몸부림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대부분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나는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만 왜? 쟤는 왜? 늘 why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왜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부정적인 반추로, 즉 자꾸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 삶을 몰고 가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왜는 아까 지용 선생님이 얘기하신 왜랑 좀 다른 왜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자책하는 왜인 것이죠. 그래서 왜가 아니라 what을 물어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한 번에 바뀝니다. 저 역시 3년 전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소중한 사람한테 어떤 배신을 당하고 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라고 정말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좌절감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점을 바꿔서 그래, 알았어. 힘든 건 이제 충분히 알겠어.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네, 너무 힘들어서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명상이란 것을 제대로 접하게 됐고 명상을 배우다 보니 아니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 지도자 자격증을 이제 따오는 과정도 다시 인도에 가서 하게 됐고, 명상을 배우다 보니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라는 제 인생에 새로운 테마가 생긴 거죠. 저는 계속 연애 전문가, 연애 칼럼니스트로 활동할 생각은 없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저에게 다가온 배신과 상처가 정은아, 너 이것을 해라 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일주일 전에 저는 드디어 대학원도 졸업하고 제 인생의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그때야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비로소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라고 묻지 마시고 그래 알겠고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을 위해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물어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나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기여하는 거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하는 어떤 삶의 어떤 잘못된 원칙 중에 하나는, 잘못된 조금 부족한 생각 중에 하나는 굉장히 열심히 나만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유 있어지면 기부도 하고 자선적인 어떤 행동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나만을 위해 산 다음에 남들을 위해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취와 어떤 남들을 위한 행동이 가끔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정말로 자존감이 높아지시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로 나의 일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 내가 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행동, 이 모든 나의 삶의 궤적이 타인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와 통하게 해보십시오. 저 역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15년 이상은 곽정은 잘난 사람이 될 거야. 곽정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곽정은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생각에 골몰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합니다. 다음 달엔 그렇게 못 벌 것 같아서 돈을 적게 벌죠. 더 불안합니다. 계속 못 벌 것 같아서. 정말로 중요한 삶의 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힘들 때 찾아왔고, 두 번째 전기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일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했을 때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더 유명해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제 삶의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대신 제가 갖게 된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곽정은 하면 연애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계시지만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있고 저는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4년 정도 동안에 제가 이뤄왔던 일들인데요. 명상을 이제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 일의 어떤 궤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스펙 쌓기,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성공 그것들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절로 다가올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고 정말로 많은 어떤 도움들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삶은 내가 뭘 도와줄 게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역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장 숭고하고 가장 진실되게 자신을 표현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이 자신을 표현하고 또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면서 타인에게 기여하고 우리 모두의 어떤 많은 좋은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궤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지만 가슴 벅찬 강연이었습니다.